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한국 경제가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즉 상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식 장기 불황의 징조다. 생과일 주스가 1,500원, 커피가 800원, 1,000원, 강남의 매장에 옷이 5,000원. 그래서 성장이 정체되고 그 다음에 저물가에, 그 다음에 저소비, 이런 악순환이 지금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조선일보, 즉 보수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월세가 폭등하다 보니까 주거비까지 또 더 많이 들어갑니다. 역대 겪어보지 못한 주거비가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층, 서민층, 중산층까지 집이 없는 사람들은 월세나 전세 부담이 너무나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소비를 더욱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이 상황에서 소비가 없고 성장이 정체되다 보니까 결국은 쓸 돈이 없어서 더욱더 이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가격 파괴가 일본식 불황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아니, 쓸 돈이 없고 한마디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데 가격 파괴를 막아서 일본식 불황이 오지 않도록 한다. 얼마나 저는 우스운 발상입니까? 결국은요, 고령화 사회로 가서 인구가 소비 능력이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 규모 자체가 점점 또 줄어들고, 더 나아가서 장기 침체에 불황이 심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직장이 없거나 실업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소득이 줄어들고, 임금소득이 줄어든 데다가 전월세 비용, 주거 비용은 늘어나니까 한마디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더욱 줄어들고, 그러니까 소비는 점점 더 움츠려듭니다. 성장이 정체하고, 그래서 소득이 감소하고, 그래서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다라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한국 경제가 들어선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요즘 옷을 백화점 가서요, 옷 매장에 가서 보면 신상부터 30% 이상 할인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조금 지나면 시즌 내내 팔지 못한 옷들이 백화점 내에서 뜰이 처분되고 있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난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상에서 블룸버그는 일본 경제가 또 경기 침체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에 따라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봤지만은 일본 경제가 지난 4월에서 6월 2분기에 이어 7, 8, 9, 3분기도 또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온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일본 경기가 저렇게 돈을 풀고 엔저를 통해서 한마디로 인위적으로 엔화의 가치를 낮춰서 수출을 정대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해도 지금 또 침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중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강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그 양상은 글로벌 경제 위기 직후와 비슷하더라. 그런데 한국은 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이 연세대 교수의 또 이 칼럼이 지난 주말에 조선일보 비즈니스란에 있었습니다. 자, 한국 경제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26%다. 홍콩, 마카오 더하고 여기에 중화권까지 더하면 36%, 40%까지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 아프리카에서 자원을 무조건 퍼다가 중국에 수출하는 나라 빼놓고는 주요 비중이 있는 주요 국가 중에는 한국이 수출 의존도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중국에 대한.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가장 밀접한, 어제 보면 마인주 총통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양안이 잘 지내야 된다. 즉 대만에 벌어지고 있는 총통 선거에 대비해서 지금 코너에 몰린 국민당이 급히 현 국민당 총통 마인주로 하여금 시진핑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중국 언급하는 대만조차도 중국 수출 비중이 27%인데 우리가 26%라면 이건 엄청난 거죠.
마카오는 대중국 수출이 17%, 싱가포르는 1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대중국 수출의 정도가 18%, 미국은 8%입니다. 그런데 8%밖에 안 되는데도 미국이 지난 9월에 금리를 인상을 할 거냐 할 때 머뭇거리면서 나온 이야기가 중국의 경기 침체를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중국의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다면 그야말로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한국 경제가 추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 때문에 금융위기 직후하고 중국 경제가 비슷한 추락 양상이냐? 금융위기 때요, 직전에 중국은 2007년에 경제 성장률이 14%였습니다. 근데 2008년 5%가 떨어가 9%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 성장률이요,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 전만 해도 두 자릿수 이상의 잘 나가는 성장률을 보였죠. 이후 잠깐 10%로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떨어지기 시작해서 올해 3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중국 정부가 정말로 인정하기 싫었는데 할 수 없이 인정한 게 6.9%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7% 밑으로 가면 경제가 마치 망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7% 밑으로 많이 떨어졌다 소리는 못하고 억지로 조정한 것이 6.9%입니다. 자, 중국의 수출입은요, 금융위기 직후에 10에서 20%씩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올해 들어 중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5에서 10% 줄었고 수입은 10에서 20%가 줄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중국의 경제적인 세약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수출 중심에서 아니라 내수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들도 중국에서 점점 악화된다 이런 겁니다. 자, 올 들어서 중국의 업체들의 제조업에서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됐습니다. 중국의 기업들이 수익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중국 증시가 최근에 급락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건데요. 주가는 기업이 미래에 돈을 벌 건지 안 벌 건지를 반영하는데 주가가 급락했다는 것은 중국의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이익을 남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평가가 된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경제를 완전히 통제하여서 끌어오다 보니까 이런 양상을 막기 위해서 증시가 급락할 때마다 돈을 투입해서 억지로 붙들고 있는데요.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침체까지 중국 정부가 떠받들면서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수 중심으로 옮기는 과정이다라고 어쩌다 뻥을 친다 하더라도요,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경제가 쪼그라드는 것을 인위적으로 언제까지 그렇지 않다고 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중국은 수출 수입이 급락하고 있고 기업의 수익률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금융위기 때와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거의 똑같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달에 한국의 수출액이 작년 10월 달보다 15.8%나 줄었습니다. 자, 중국의 경기가 침체되고 둔화되고 그 다음에 급락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중국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요, 중국은 돈을 풀어서 위안화를 계속 찍어내 가지고 중국의 경기 침체를 막으려고 할 겁니다. 자, 중국이 돈을 계속 찍어낸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중국 경제에서 부실한 기업은 망하게 해야 되는데 좀비 기업이 한국도 심각하지만 중국은 한국보다 몇 배로 심각할 겁니다. 근데 돈을 풀어서 그 좀비 기업을 유지시키고 돈을 풀어서 망해야 될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으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골뱅이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에는 무너질 겁니다. 중국은 지금 6.9%를 떠받들려고 있는 수단 없는 수단을 다 하고 있습니다. 중국엔 최근에 금고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다. 중국 사람들이요, 금융 시스템이 언젠가 무너질 때 대비해서 집에 전부 현금이나 금덩어리 쌓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양상에서 중국이 경제 불황을, 경제 침체를, 경제 몰락을 막기 위해서 정부 주도로 돈을 찍어내면서 위안화의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면서
또 망해가는 주식시장과 기업을 갖다가 떠받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이렇게 타격을 입힐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지난 6월요 중국이 주가 폭락했을 때 이 금융업에서 무엇이 급성장하면서 경제가 버텼을까라고 한국은행 GDP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은행 대출이 15.4%나 늘었다는 겁니다. 중국이에요. 즉 중국 정부가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은행에 엄청난 돈을 공급하고 그 돈이 중국 기업들의 빚으로 늘어나면서 버텼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 완화한다, 양적 완화한다, 돈을 푼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요 이 수술할 환자가 본격적으로 수술을 통해서 치료되기보다는 몰핀, 즉 아편 주사를 놔가지고 환자가 순간적으로 고통을 갖다가 잊게 한다. 즉 중국 지금 지도부는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환부를 수술하고 있는 그대로 중국의 경제를 드러내는 일은 절대 안 할 겁니다. 그걸 하다 보면요 그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신들에게 날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 중국의 고위 관료 실권자 그리고 그들의 자식 태자당들이 중국 경제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고 어떤 부패 커넥션으로 서로 간에 얽혀 있다는 것을 전부 다 자기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중국은 무조건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떠받치기 위해서 돈을 풀거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금융을 통제할 뿐이지 제대로 근본적인 개혁은 절대 안 할 겁니다. 그것은 다음에 계속 떠넘길 거예요. 마취를 나가 죽는 걸 방지하면서 다음대로 넘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부실한 중국 경제의 충격이 중국이 풀은 돈들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일본형 장기 불황이 오는 한국에서 자, 중국의 의존도는 세계적으로 높다고 아까 또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선일보나 보수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우려된다. 이렇게 돈을 푸니까요 투자할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 국유기업 칭화윤이가요 11조를 투자해서 자국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즉 정부는 돈을 푸릅니다. 빨리 이걸 돌려갖고 취직 고용도 하고 경쟁력을 확보해라 하면서 군사작전하듯이 돈을 푸는데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5에서 10년 사이에요. 중국 정부는 아마 수백 조를 풀어가지고 한국과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활로가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앞으로 수출 걱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출이 아니라 중국과는 한 5년 안팎으로 앞서 있는 분야에서 중국이 지금 정부에서 돈을 휴지 조각 내듯이 찍어내가지고 한국과 경쟁이 있는 산업에 투자할 때 과연 한국이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스스로도 지금 일본형 장기 불황을 맞고 있는데 중국 변수가 겹쳤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